앞만 보고 달려온 지 어느덧 40년, 50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는 늘 강해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남보다 단단해야 살아남고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세상 어디서도 밀리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0년을 살아보니 정말 무서운 건 꽉 쥐고 있는 주먹이 아니라 아무것도 잡지 않은 부드러운 손이더군요. 오늘은 노자가 인생 최고의 경지로 꼽았던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 뒤에 숨겨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생의 진짜 팩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40대가 넘으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직장에선 치이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고 노후는 불안하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 때마다 빨간 줄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려고 몸에 힘을 줍니다. 아직 안 늙었어. 나 아직 할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도 결국 깨집니다. 망치로 내리치면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그런데 물은 어떤가요? 칼로 베어도 베이지 않고 총을 쏴도 구멍 나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아무리 세게 내리쳐도 물은 잠시 흩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강해지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비켜서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뛰어내립니다. 짐짓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바위를 깎아내고 길을 만드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몇 년 전 제 지인 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탈락을 하셨어요. 20년을 함께 일했던 후배가 먼저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분했겠죠. 당장이라도 책상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물처럼 행동했습니다. 후배를 축하해주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 후배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오히려 그분을 임원으로 청거했습니다. 형은 제가 올라올 때 유일하게 진심으로 축하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다투지 않기에 허물이 없다는 것. 이게 물이 가진 첫 번째 무서운 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위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남들보다 높은 직급, 더 넓은 아파트, 더 비싼 차. 그게 성공의 증거라고 배웠으니까요. SNS를 열면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웃고 있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물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게 왜 팩트냐고요? 낮은 곳에 머물면 모든 것이 나에게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산꼭대기에는 물이 머물지 못합니다. 다 흘러내려가 버리죠. 바람도 거세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이 다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제 친구 하나는 40대 중반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만 2억이 남았죠.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20대 청년들 틈에 끼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하지만 그는 낮은 자세로 배웠습니다. 청년들에게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새로운 앱 기술을 익히고 고객 서비스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3년 후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배달 대행 플랫폼을 만들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낮은 곳에서 배운 것들이 그를 다시 높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중년의 품격은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고집을 낮추고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 사람도 돈도 운도 내 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낮아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컵을 생각해 보세요. 컵이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어 있어야 하고 입구가 위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꽉 차 있거나 뒤집혀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뻣뻣해지고 관절은 굳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으악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이건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요즘 애들은 안 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딱딱하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세요.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 온몸이 말랑말랑해서 어떤 자세로도 구부러집니다. 하지만 생명이 다한 시신은 차갑고 딱딱하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무를 보세요. 푸른 나뭇가지는 휘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라 죽은 가지는 살짝만 건드려도 뚝 하고 부러집니다. 결국 유연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왜 내가 바꿔야 해?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대였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때 통하던 방식이 지금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휴대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 폰을 지금 쓸 수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나를 세워 맞서십니까? 그러면 둘 다 다칩니다. 물처럼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 사람은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혼자 상처 입겠지만 물인 당신은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태권도든 유도든 진짜 고수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해 비껴갈 줄 압니다. 100kg짜리 사람이 달려들면 정면으로 막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비켜서서 그 힘을 이용해 넘어뜨립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동물을 이롭게 하고 식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사막이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깃듭니다. 그런데 물이 대가를 요구합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뭔가 내놔.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쉬지 않고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적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큰 소리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옆에 있으면서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분, 어려울 때 슬쩍 손을 내미는 분, 자기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조언하는 분. 그런 분들이죠. 물처럼 사는 것, 그건 남을 이롭게 하면서도 티내지 않는 겁니다. 동양 철학자 노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위로는 이것입니다. 애쓰지 마라. 흘러가는 대로 두어도 너는 충분히 위대하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낮은 곳에서 주변을 이롭게 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40대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품격 있는 생존 전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같지만 결국 가장 단단한 바위도 깎아냅니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는 바다가 됩니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유연하지만 그래서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꽉 쥐고 있던 주먹에 힘을 조금만 빼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고했던 생각에 여유를 두고 높이 올라가려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처럼 산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도 파괴되지 않는 가장 완벽한 강함을 갖추는 일입니다. 어떤 그릇에든 담길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일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물처럼 산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먼지를 조금이나마 씻어냈다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물처럼 유연하고 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